호랑이와 꽤 많은 토끼.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속에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힘이 세고 용맹했지만 욕심이 많고 어리석기로 유명했지요. 그리고 그 산 어귀에는 작지만 꾀가 많기로 소문난 토끼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토끼는 위기의 순간마다 재빨리 꾀를 내어 목숨을 구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욕심 많은 호랑이와 꽤 많은 토끼의 세 번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토끼는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어떻게 세 번이나 속였을까요? 그리고 호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봄날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토끼는 산 아래 계곡 근처에서 여린 풀을 뜯으며 한가로이 점심을 먹고 있었지요.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토끼는 배를 두드리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배불러라. 오늘 참 좋은 날씨구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크르르릉. 토끼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는 배고픔과 살기가 가득했지요. 토끼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오늘 정말 잡혀먹히는 건가? 호랑이는 천천히 토끼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운이 좋구나, 토끼야. 나는 지금 무척 배가 고픈데 마침 내가 내 앞에 나타났어. 어디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오늘은 내가 내 점심이 되어야겠다. 호랑이의 입에서는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지요. 침착해야 해. 지금 당황하면 정말 끝장이야. 뭔가 꾀를 내야 해. 토끼는 재빨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번쩍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토끼는 곧바로 호랑이 앞에 꿇어앉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호랑이 나리, 제발 저를 잡아먹지 마십시오. 제가 나리께 아주 맛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뭐, 맛있는 것? 그게 뭔데? 떡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을 드리겠습니다. 토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호랑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호랑이는 평생 고기만 먹었지 떡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떡을 먹으며 아, 맛있다 하고 감탄하는 소리를 몰래 들은 적이 있었지요. 떡이라? 그렇게 맛있다던데. 한번 먹어볼까? 호랑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그 떡이라는 걸 당장 가져와라. 만약 맛이 없거나 거짓말이면 그때는 진짜로 내 놈을 잡아먹을 거다. 토끼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일단 시간을 벌었어. 이제 계획을 실행할 차례야. 토끼는 얼른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굴러다니는 둥글둥글한 돌멩이들을 발견했지요. 바로 저거야. 토끼는 부지런히 돌멩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매끈한 돌들을 하나, 둘, 셋, 10개쯤 모았습니다. 호랑이는 멀찍이 앉아서 토끼가 돌을 줍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토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토끼는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떡 재료입니다. 이걸 구우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떡이 된답니다. 그래? 떡이 돌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호랑이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산속 짐승이었습니다. 떡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요. 토끼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호랑이 나리. 이제 제가 정성껏 구워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마른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워온 돌멩이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지요. 돌들은 불 속에서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불 속의 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정말 떡이 되는 건가? 얼른 먹고 싶은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불은 활활 타올랐고 돌들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토끼는 나뭇가지로 돌들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열심히 굽는 척했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되어갑니다. 조금만 더 구우면 됩니다. 호랑이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차였습니다. 토끼가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쳤지요. 어머, 제가 깜빡했습니다. 뭘 깜빡했다는 거냐? 호랑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토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떡은 꿀에 찍어 먹어야 제맛인데 꿀을 안 가져왔습니다. 호랑이 나리, 제가 얼른 꿀을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꿀도 필요한 거였어? 그럼요. 꿀 없이 떡을 먹으면 맛이 반도 안 됩니다. 제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토끼는 그 말을 남기고 폴짝폴짝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가 금방 돌아올 줄 알고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지요. 불 속에서는 돌들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떡이라는 게 정말 맛있나 보구나. 꿀까지 찍어 먹어야 한다니. 빨리 토끼가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호랑이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배는 점점 더 고파왔고 떡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때 불 속에서 구워지고 있는 돌들이 호랑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들은 빨갛게 익어서 마치 정말 맛있는 떡처럼 보였지요.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꿀이 없어도 일단 먹어볼까? 너무 배가 고픈데.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불 속에서 가장 잘 구워진 것처럼 보이는 돌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뜨거워. 돌이 뜨거웠지만 떡을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뜨거운 돌을 입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아! 호랑이의 비명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돌이 입속을 지지는 순간 혀와 입천장, 잇몸이 모두 화상을 입었지요. 호랑이는 돌을 뱉어내고 입을 벌린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뜨거워. 아파? 입안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혀는 부어올랐습니다. 호랑이는 급히 계곡으로 달려가 물을 마셨지만 화상을 입은 입안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제야 호랑이는 깨달았습니다. 토끼 그놈이 나를 속인 거였어. 하지만 이미 토끼는 저 멀리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토끼는 안전한 곳에 숨어서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지요. 휴, 간신히 살았다. 하지만 호랑이가 다시 나를 찾을 텐데 조심해야겠어. 호랑이는 며칠 동안 입안의 화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토끼에 대한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쳤지요. 토끼 그놈 기필코 찾아서 잡아먹고 말 거야. 여름이 왔습니다. 산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지요.
토끼는 그동안 조심조심 지내며 호랑이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이 둘을 만나게 만들었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토끼는 시원한 그늘을 찾아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무시무시한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끼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분노에 찬 표정의 호랑이가 서 있었지요. 호랑이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토끼 이놈! 드디어 찾았다! 지난번에 나를 속여 도망간 죄! 오늘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토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또 잡혔구나. 이번에는 정말 끝장인가? 하지만 토끼는 다시 한번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뭔가 또 꾀를 내야 해. 토끼는 얼른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호랑이 나리,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짜로 나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또 나를 속이려는 거냐?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지만 토끼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나리, 지금 배가 고프시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렇다면 제가 새들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새들을 잔뜩 잡아서 나리께 드리겠습니다. 호랑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토끼를 쳐다보았습니다. 새! 내가 어떻게 새를 잡는다는 거냐?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토끼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비법이 있습니다. 제 방법을 쓰면 새들이 저절로 나리의 입속으로 날아들 겁니다. 호랑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사실 호랑이도 날아다니는 새를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는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지요. 새들을 먹을 수 있다고? 정말일까? 호랑이는 또다시 토끼의 말에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울창한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곳에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새들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 새들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그럼요, 호랑이 나리. 제 말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토끼는 숲속 가운데의 넓은 공터로 호랑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나리,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꼭 감으시고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뭐? 눈을 감고 입을 벌리라고? 그렇습니다. 새들은 경계심이 많아서 누군가 지켜보면 절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새들이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때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새들이 저절로 입속으로 날아든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물론입니다. 제가 어찌 나리를 또 속이겠습니까?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토끼의 간곡한 목소리에 호랑이는 결국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정말 새를 먹을 수 있다면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공터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꼭 감았지요. 그런 다음 입을 크게 아하고 벌렸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어. 이제 계획을 실행할 차례야. 토끼는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숲속 여기저기에 마른 나뭇가지와 마른 풀들을 쌓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눈을 감고 앉아서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아, 빨리 오너라. 내 입속으로 들어오너라. 호랑이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사이 토끼는 부지런히 숲 주변에 마른 나뭇가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이기 시작했지요. 탁! 불꽃이 튀었습니다. 마른 풀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지요. 타닥타닥, 파직파직, 마른 나뭇가지들이 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새들의 날갯짓 소리로 착각했지요. 오, 새들이 오는구나. 날갯짓 소리가 엄청 크네. 호랑이는 더욱 크게 입을 벌렸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지요. 토끼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멀리서 불타는 숲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 나리,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작별이에요. 그리고 폴짝폴짝 뛰어서 사라졌지요. 불길이 점점 더 호랑이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뜨거운 열기가 호랑이의 몸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아, 뜨거워. 호랑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본 것은 온 사방이 불바다가 된 숲이었지요. 으악!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호랑이는 황급히 불길을 피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털이 타들어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파! 토끼 그놈이 또 나를 속였어! 호랑이는 간신히 불길을 빠져나와 계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이 화상을 입은 몸을 감쌌지만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호랑이는 물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토끼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온몸에 화상을 입은 호랑이는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토끼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다음에 만나면 절대로 그놈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계절이 바뀌어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였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요. 토끼는 따뜻한 굴 속에서 지내며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2번이나 토끼에게 당한 뒤로 더욱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날마다 토끼를 찾아 산을 헤맸지요. 이번에 만나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안 속아! 바로 잡아먹고 말겠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지요. 토끼는 먹이를 구하러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 덮인 땅을 헤집으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토끼 이놈! 천둥 같은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끼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호랑이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번에는 내 놈의 말을 절대 안 믿어! 바로 잡아먹겠다! 호랑이가 토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토끼는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구나. 호랑이가 완전히 화가 났어. 토끼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정말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토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호랑이 나리, 잠깐만요. 들어만 보십시오. 닥쳐! 이번엔 내 말을 안 들어!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며 다가왔습니다. 토끼는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가득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물고기? 호랑이는 물고기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실 추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호랑이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지요. 토끼는 호랑이의 반응을 보고 재빨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호랑이 나리, 저 아래 강에는 지금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큰 물고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지? 호랑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토끼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겨울에는 물고기들이 얼음 밑에 모여서 따뜻하게 지낸답니다. 제가 그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랑이는 망설였습니다. 또 속는 거 아닐까? 하지만 물고기는 정말 먹고 싶은데 배고픔이 의심을 이겼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번에 또 나를 속이면 그땐 정말로 용서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나리, 이리 따라오십시오. 토끼는 호랑이를 강가로 안내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두 동물은 얼어붙은 강에 도착했지요. 강은 꽁꽁 얼어 있었고 두꺼운 얼음이 강물을 덮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얼음 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리, 이 얼음 밑에 물고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호랑이는 얼음을 들여다보았지만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안 보이는데 그야 얼음이 두껍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토끼는 얼음에 난 작은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지요? 나리께서 꼬리를 이 구멍에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꼬리를. 왜? 물고기들이 꼬리에 쏙쏙 달라붙는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꼬리에 물고기가 가득 달라붙을 겁니다. 그때 확 잡아당기시면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배고픔에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얼음 구멍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꼬리를 조심스럽게 구멍 속에 집어넣었지요. 차가워. 얼음물이 차가웠지만 호랑이는 꾹 참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토끼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리,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셔야 물고기들이 달라붙습니다. 제가 잠깐 주변을 살펴보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알았어. 빨리 다녀와. 토끼는 그 말을 남기고 슬금슬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를 물속에 담근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아, 빨리 달라붙어라. 배고파 죽겠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고 날씨는 더욱 추워졌지요. 호랑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토끼는 왜 안 오는 거야? 춥다. 하지만 토끼는 이미 멀리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번엔 정말로 끝이야, 호랑이.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영하 20도, 영하 30도, 기온이 계속 내려갔지요. 호랑이는 덜덜 떨면서도 꼬리를 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물고기가 잡힐 거야. 하지만 물고기가 잡히는 대신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구멍 속의 물이 점점 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더 빠르게 얼어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의 꼬리까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추위에 감각이 없어져서 꼬리가 얼어붙은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아, 이제 그만 물고기를 잡아야겠어. 호랑이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일어나지? 호랑이는 꼬리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뭐야? 왜 꼬리가 안 빠져? 호랑이가 힘을 주어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얼음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깨달았습니다. 안 돼! 꼬리가 얼어붙었어! 호랑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토끼 이놈! 또 나를 속였구나! 호랑이는 분노와 절망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눈보라를 몰고 왔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호랑이는 꼬리가 얼어붙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힘이 빠져갔지요. 추워.
너무 추워. 호랑이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으르렁거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추위에 떨던 호랑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이었지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토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님,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에 햇살이 비쳤지요. 토끼는 조심스럽게 강가로 나왔습니다. 얼음 구멍 옆에는 호랑이가 눈에 덮인 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번이나 나를 잡아먹으려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토끼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폴짝폴짝 뛰어가며 생각했지요.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 산속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토끼는 더 이상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 숨어 살 필요가 없었지요. 봄이 오면 예쁜 꽃들이 피어날 것이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계곡물에서 놀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는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의 굴로 돌아갔습니다.